한국 육군은 마음만 먹으면 1분 안에 17,600발의 포탄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외신들 사이에서 퍼져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얼마 전 K9 자주포 1300문을 생산해 보유 중인 육군이 여기에 더해 기존에 운용 중이었던 K55 자주포 1200문을 개량하는 사업을 최근에 완료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K55 자주포의 개량으로 인해 K9 자주포의 성능을 8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당 10억을 투입해 가성비 무기로 각광받는 K55 자주포는 포탄 운용 다양성의 수준 자체가 어마어마하여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된 K9, K55A1 전용 확산탄을 쏘면 웬만한 대도시 전역을 1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당 109억을 투입한 일본 99식 자주포는 우리 K55와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은 군사력 1위 위인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자주포 전력만 비교해 보아도 K9 자주포는 전국에 총 1100여 문, K55 자주포도 12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둘만 합해도 육군 자주포 전력이 2300문이 넘는데요. 미군이 운용하는 M109A6 팔라딘은 1000문 정도에 불과합니다. K9은 1999년 시제 차량 생산 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미군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제 AS-90이 최대 사거리가 30km 대인 반면 K9은 기본 사거리가 40km, 특수탄을 이용하면 52km까지 늘어나죠. K9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사격 준비 시간도 짧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주포는 사격 지점으로 포신을 돌리는 방열을 거쳐야 하는데 K9은 전자식 사격 및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장 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이 과정이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자국 자주포 PLG-05가 K9보다 앞선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다는 업계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재원만 보면 PLG-05가 K9을 앞서지만 중국 바깥으로 판매된 이력이 전혀 없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영상을 보면 PLG-05는 AS-90에 비해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PLG-05를 사들인 나라가 한 곳도 없는 것을 보면 이미 실전 배치된 타국 자주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K9은 이미 방산업계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K9의 기술을 대폭 활용해 K55를 첨단 개량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결과적으로 이 개량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명품이 탄생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작년 말 지금까지 운용 중인 1200대의 K55 자주포 개량을 10년간 진행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당 10억 원에 불과한 개량으로 인해서 가성비 높은 사업입니다. 1980년대 당시 우리 군의 K55 자주포 개발 성공이 북한을 엄청나게 앞서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1986년부터 96년까지 1200여 문의 K55 자주포 생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 K55는 미국이 운용했던 M109 자주포의 설계를 참고해 제작되어 사거리와 초탄 발사 시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대화된 자주포에 비해 공격력에서 열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K55 자주포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서 K9 자주포와 함께 2500여 문의 첨단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대량으로 첨단 자주포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량의 핵심은 적은 비용으로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용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이었기에 이전의 K55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핵심 개량 사항을 살펴보면 사격 명령을 하달받듯이 빠르게 초탄을 발사할 수 있게 표적 좌표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전시 사격 통제 장치를 적용하여 전자지도와 결합된 표적, 좌표를 수신할 시 재원을 자동으로 산출해서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격 통제 장치가 최신형으로 교체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 수 있는 관성항법 장치 및 위성항법 장치가 탑재되어 더 빠르게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사격 명령을 수신하고 75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건데요. 기존의 K55는 이동 중에 사격 명령이 떨어질 경우 즉각 사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평평한 공터를 찾아야 했고 자리를 잡으면 차체 뒷부분에 있는 스페이드라는 거대한 발톱을 지면에 박아 차체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으로 차체가 밀리기 때문에 한 발 쏠 때마다 다시 방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격 준비 작업의 경우 지면 환경, 그리고 포반 요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짧게는 2분에서 3분, 최대 1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K55의 개량형은 스페이드 고정 없이 정차 후 즉각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죠.
차체의 현수장치와 주포의 주퇴복좌기를 개량해 차체가 포발사에 따른 반동을 안정적으로 흡수해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향상된 공격 능력을 선보인 것 역시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주포는 교체되지 않았지만 주퇴복좌기 개량으로 인해 더 큰 반동을 받아낼 수 있게 되면서 신형 장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형 장약과 신형 포탄을 사용할 경우 K55 개량형은 기존 K55의 24km보다 더 늘어난 3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게 되어 본격적인 대화력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K55 개량형은 사거리가 늘어난 것 이외에도 발사 속도까지 빨라졌습니다. 기존의 K55 자주포는 포탄 장전, 방열과 사격 재원 등 대부분의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당 발사 속도가 두세 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K55 개량형은 기존의 탄을 장전할 때 사용했던 유압식 밀대를 사용하지 않고 K9과 비슷하게 바로 장약을 넣어주고 폐쇄기를 닫으면 발사가 가능하도록 탄장전 방식이 개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반자동 방열 방식, 사격 재원 자동 입력, 반자동식 장전 장치 등을 채용해 분당 발사 속도가 6발 이상으로 빨라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소소한 개량으로 통신 시스템을 최첨단 무전기로 적용해 음성과 데이터 전송이 암호화되어 신속한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겨울철을 대비한 히터로 혹한기의 장병들이 따뜻하게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APU 외부 발전 장치를 적용해서 시동을 걸지 않고도 오랜 시간 사격에 대기할 수 있어 자주포 파워팩 수명과 운영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개량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량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신형으로 교체된 탄약입니다. 이번 개량으로 K55A1은 K9에 사용되는 모든 탄이 호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 K55에서 운용하던 로켓 추진 고폭탄보다 더 발달된 K9 자주포용의 신형 탄약을 적용한 것인데요. 항력 감소 고폭탄, 항력 감소 흑목적 개량 고폭탄을 적용했습니다. 항력 감소 고폭탄이란 탄이 비행하면서 생기는 공기 저항을 항력 감소 추진체 연소로 감소시켜 비행거리를 감소시키는 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포탄이 빠르게 날아갈 때 뒤쪽에 소용돌이가 치는 와류 현상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공기 저항이 생기면서 포탄 속도는 느려지고 사거리 역시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뒤에 추진체를 태워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평소였으면 소용돌이가 생겼을 공간이 메꿔지며 항력이 안 생기게 되고 브레이크가 해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항력 감소 고폭탄입니다. 항력 감소 이흑목적 개량 고폭탄이란 그냥 고폭탄이 아닌 수십 개의 자탄을 공중에서 방출하여 넓은 범위의 적을 공격할 때 쓰는 탄입니다. 이와 같은 신형 탄약 덕분에 사거리가 약 36% 증가됐으며 분당 발사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속한 진지 변환이 가능해져 전술적 운용 능력과 생존성이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맞게도 K55A1이 K9의 기술을 대폭 도입했다면 K56 탄약 운반장갑차는 K9과 패키지를 구성하는 K10 탄약 운반장갑차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탄약 운반 차량은 자주포처럼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적의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트럭에서 직접 포탄과 장약을 내려 자주포 포탄 내에 탄약고에 실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K56 장갑차는 K55A1 자주포의 뒤에 붙어 자주포 포탑 뒤에 탄약 이송기를 연결하고 컴퓨터 화면만 조작하면 자동으로 탄약이 보급됩니다.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 재보급을 해줄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 실전에 배치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K55의 원형인 M109A2 계열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13개 국가에서 20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독일과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약 900여 대가량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개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K55A1 개량 키트는 M109A2 개량을 생각하고 있는 해외 운용국들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세계 최강 한국 육군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K9 자주포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자신있게 99식 자주포를 내놓았던 일본에서는 이번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99식 자주포의 경우 대단 한화로 13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시속 60km 이상인 K9에 비해 최고속도 시속 40km로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장갑은 불가능하고 7.62mm 소총탄이나 105mm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어력이 우리나라 자주포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영국의 AS-90보다도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최신 활강탄을 사용하면 부산에서 일본을 분당 1분에 17,600발 직접 포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99식 자주포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자국이 상황에 맞춰 나름 준수한 성능을 갖춰내놓은 자주포이지만 동시대에 개발된 한국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에 해외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한국은 40년간 운영했던 K55 자주포까지 성능 개량이 완료되며 주변국들을 상대로 유사시 막강한 공격력을 장거리에 투사할 수 있어 한반도에 함부로 병력 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자주포의 개량으로 국방력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 방산업체들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